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절, 아님 이제 막 투자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며 호기롭게 장기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은 자신이 투자했던 자산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본인의 예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면 늘 초반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빅세일이다, 빅세일. 감사한 마음으로 줍줍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걸 왜 파는 거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안타깝네요. 덕분에 저렴하게 매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대부분 가격의 하락을 반기는 반응이죠. 하지만 추가 하락이 더 나오면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탄 좀만 아껴놓을 걸.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쯤 빠졌으면 이제 반등각이잖아요. 전 오늘 대물량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당분간 빠질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도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멘탈을 잡고는 있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엔 슬슬 악재가 쏟아집니다. 대부분은 처음 들어봤던 내용들이라기보단 늘 그 자산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퍼드 같은 악성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악성 뉴스와 여론의 움직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름 마인드셋 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은 덤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참고 있죠. 그런데 모든 자산들이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고 어디까지 내릴지 얼마나 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멘탈을 흔드는 추가적인 하락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운트 펀치와도 같은 추가 급락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내상을 주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니, 뭐가 문제냐고. 이해가 안 가네? 어제 뭔 일 있었어? 아니 이게 적당히 빠져야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투자자들의 이런 반응이 나올 때쯤 늘 등장하던 그 자산의 고질적인 악성 루머나 공격 포인트들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가격이 오를 때나 적당히 조정받고 있을 때 오케이 하면서 넘겼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곱씹어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잘못됐네. 와씨, 내가 뭔가 씌워서 큰 그림을 못 봤네. 이젠 변화를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동과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의 근거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까지 모두 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심지어 못마땅해지고 못 믿어워지고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고 꼴보기가 싫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들에게만 생길까요? 늘 개미만 털리고 돈 없는 사람들만 당하듯이 또 이번에도 폭탄 돌리기 당한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 채널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투자에 대한 생각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장기 투자를 결정하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면 무언가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게 제 채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리포트나 분석 자료, 강의, 뉴스 등 다양한 정보들의 혼합체겠죠. 즉, 무언가 투자를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정보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장기 투자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가격만이 아닌 가격에 반응한 누군가의 내용, 누군가의 기사, 누군가의 영상 등 수많은 신호들에 노출되며 스스로의 장기 투자 다짐이 흔들리고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서는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챕터가 나옵니다. 이 챕터의 핵심 내용은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는다는 거죠. 즉, 장기 투자를 다짐해놓고 단기 투자자의 뷰를 듣고 있다던가 단타치겠다던 사람이 30년 장기 투자자의 말을 듣는 건 자신의 투자 관점과 철학에 맞춰 움직이는 게임이 아닌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에는 나쁜 개념이 하나 있다. 악의는 없어 보이지만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개념이다. 바로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인 가격이 있다라는 생각이다. 정작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오늘 구글의 주가는 얼마여야 하는가? 그 답은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향후 30년간 구글의 예상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냉철한 분석이 들어가야 좋은 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기술업계의 잠재력과 구글의 경영진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그렇다면 구글의 현재 제품 판매 사이클과 약세장이 오지 않을지를 눈여겨봐라. 데이트레이더인가?
그렇다면 좋은 가격이 무슨 상관인가? 지금부터 점심시간 사이에 몇 달러를 쥐어짜내는 것은 어느 가격대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돼 보이는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서로 눈여겨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자산을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며 보유하진 않을 거고, 누군가는 그 자산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투자할 돈이 생겼는데 뭐가 괜찮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투자했고, 적당히 오르면 팔 생각인 사람들도 있겠죠. 아예 그 자산이 거품이고 망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쇼패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성향과 시간 선호와 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각자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더라도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플레이 관점에서 하는 얘기를, 그 신호들을 듣고 그걸 자신의 게임에 적용시키면 자신의 플레이가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한 거죠. 50m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처럼 긴 호흡으로 게임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될까요? 마라톤 선수가 50m 달리기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연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엄연히 각자의 영역과 스타일이 다른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투자라는 게임 안에서도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 유동성을 따라 움직이는 모멘텀 투자자와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갖고 그 자산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는 완전히 다른 종목인데, 장기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한 평가와 가치 판단에 대한 신호들을 단기 투자자나 모멘텀 투자자의 관점이나 단기적 실적 추이에 민감한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 보고서나 자료들 보면서 끊임없이 매매를 유도하는 업자들이나 관련 방송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게임에 관련된 신호들을 언급하며 이건 큰 변화고 난리가 났다고 떠드는 걸 자신의 장기 투자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펀더멘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들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무리 마라토너여도 50m 단거리 육상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무시하면 안 되고, 계주 선수들의 바톤 전달 스킬을 무시하면 안 되고, 허들을 뛰어넘는 노하우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든 마라톤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적용시킬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게임이 주는 적용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참고할 부분이 있겠지만, 같은 종목이 아닌데, 같은 종류의 게임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얘기에서 자신의 게임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육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수긍되는 내용들도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같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특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락장이 길어지는 구간에는 어김없이 자기의 귀에 와서 팍팍 꽂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다음과 같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돈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투자자라고 부른다. 마치 농구 선수들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 간단한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전에 나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세상이 진짜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수동적 투자자다. 나는 향후 30년간 바로 이러한 성장이 내 투자에도 쌓여갈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미션문을 써놓고 나면 관련 없는 모든 것, 이를테면 올해 시장 성적이 어땠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등은 내가 하는 게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에 설득당할 위험도 없게 된다. 여러분, 모건 아우절이 스스로의 투자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요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게임을 유지하며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투자자는 어떤 투자를 하든 그 게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의 투자에 대한 철학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게임을 끝까지 진행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잡음들을 멀리하며 성공 투자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뉴스 기사가 장기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나요? 증권 시황 방송에서 장기적 관점을 말합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하면서 10년 후, 20년 후 변화를 말합니까? 적당히 매크로 변수 얘기하고 단기 시황 얘기하고 대응 방안 말하죠? 그럼 여론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 기사에서 나온 내용,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생각, 얼마 전 발표됐던 내용들의 짜집기, 그런 대부분 단기적 관점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언급하면서 펀더멘탈을 논하죠.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은 먼 미래의 관점에 대한 장기 투자적 요소보단 단기적 시점, 길어봐야 중기적 관점이고, 그런 이야기가 클릭이 많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돈이 되니까 그런 정보만 넘쳐나는 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 전혀 다른 플레이의 신호들을, 그것도 단기적 가격 흐름이 안 좋은 시기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듣고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조언과 제대로 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들의 현실에 흩어져 있는 아주 희소한 장기 투자적 정보나 조각난 정보들을 연결해서 장기 투자 인사이트를 만드는 현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장기 투자의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사고법을 배우고 그들의 마인드를 익히면서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문장,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오랫동안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라. 이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을 단어로 정의해서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고나우절이 한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 마인드셋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는 믿음입니다. 마치 장기 투자는 장학생 선발 같은 거예요. 내가 장학재단 관리자고 가능성 높은 차세대 인재들을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보고 선발했다면 매년 시험 성적이 오르니 내리니 상승 추세니 하락 추세니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자신의 최대치를 향해 가며 자신이 그리고 말하는 큰 꿈을 조금씩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죠. 자신이 이루겠다던 목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 포텐이 온전히 다 발현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며 그게 완성되는 그 미래 시점까지 오랫동안 지원금을 끊지 않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장기 투자자로서 10년 이상의 미래를 그리는 투자자라면요.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과 2030년의 위대한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계속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 동료들에게 우리의 게임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끝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돈의 심리학,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문장,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수많은 영상에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무엇이고 그게 왜 그런 구조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설명드리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라와 같은 장기 투자적 관점까지 설명드렸죠. 아마 제 오래된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과정에 모두 동의하시고 본인이 보유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산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마인드셋은 이미 어느 정도 장착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 처음 말씀드렸던 문장,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 중에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투자의 사전적 정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무언가를 사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실행하는 모든 일과 시간, 즉 자신의 에너지를 투여한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투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전 지금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영상에 대본을 쓰고 퇴근 후 도서관으로 가서 졸음과 사투하면서 영상을 편집하고 책을 읽고 메모하고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분야에서 마찬가지실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가 있으시죠? 누군가는 그게 커리어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승진 시점일 수도 있고 임원 인사 시점일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한 사업의 안착이나 더 확장한 2호점, 3호점의 정착 시점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하거나 월 현금 흐름 확대를 위해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님 곧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미래를 그려가실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를 찾고 열심히 실행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호기롭게 시작한 그 행위는 그리 잘 되진 않으셨을 겁니다. 만만치 않아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름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보고 관련 서적들 보고 영상 보고 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실전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또 시작할 때 동기부여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놨는데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왠지 모를 조급함이 쫙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때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됐어? 그래? 하긴 그게 쉽지 않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했어. 마치 우리를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도전이 잘 안 될 줄 알았다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느낌을 말해주는 이런 멘트가 꼭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이미 마인드셋 되어 있는 장기 투자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발견하고 확신을 갖게 된 무언가가 있는데 그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분이라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줍줍한다고 표현하시겠죠. 본인은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너무 신나고 가격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비관하고 다들 장기 투자 포기하고 자산을 매도하면 뒤에서 웃으면서 그 자산들을 저렴해진 가격에 조용히 받고 모으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느낌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이 행위가, 이 노력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남들이 그걸 못 버티고 다 포기한다? 왜? 인내심 없고 조급하고 시간 선호가 높으니까. 그런데 나는 장기 투자적 마인드가 세팅된 사람이라 뭘 시작하고 실행하더라도 모든 걸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 선호를 낮추고 그 방향성을 믿고 차분하게 하나씩 실행하고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 묵묵히 그 행위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쏟아붓고 있다면 그 행위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날카롭고 뾰족해 보이는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마인드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현재 실행 중인 그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고 의욕이 넘치고 도전 의식이 생기십니까? 현재 잘 안 되고 있으면 뭐가 어때요? 이거 6개월만 할 거예요? 1년만 할 거예요? 잘 되면 바로 접고 또 다른 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떠들고 호언장담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초반에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니고 현재 주춤한다고 끝까지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좀 잘 안 된다고 의기소침해져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건 장기 투자적 마인드셋이 덜 된 상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본과 정성이라는 에너지를 장기적 관점을 갖고 무언가에 쏟아붓는 그 장기 투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자산이든 행위든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스스로 단련하고 어르고 달래고 호통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주변에 공포심만 좀만 땡겨주면 바로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으면 이런저런 정보들 조합해서 마치 스마트한 결정인 양 포기할 이유를 만드는 아주 나약하고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스스로의 약속을 밥 먹듯이 바꾸고 결국 포기하면서도 그게 더 옳은 결정인 걸로 둔갑시켜버리는 뻔뻔함까지 장착하고 있는 고등동물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힘들다고 그 고등동물이 계속 귓속말로 꼬시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쏠깃해하면서 팔랑팔랑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 조금이라도 수익일 때 챙기자.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정리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다. 원하면 언제든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해놓고서 금세 팔고 사라진 사람들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도 똑같습니다. 단기적 성과가 안 나오면 포기하고 싶죠? 시점이 안 좋은 것 같고 아이템이 별로인 것 같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모두 다 외부적인 상황 핑계만 대면서 바로 포기하고 내 눈앞에서 이 안 되는 행위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다면 그쪽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과 나의 결과물과 행위의 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들의 시작과 끝만 결과적으로 봐온 거 아니에요? 정말 본인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만약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부터 하나씩 보완해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하면서 계속하면 되겠죠? 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니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순차적으로 던져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쓸데없는 잡념을 싹 없애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행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직 100억대 자산가도 아니고 누구나 알 만큼 성공한 유튜버도 아니고 사내에서 전설적인 직장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2030년이 되는 그 순간 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무조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발견했다면 아직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지금도 포기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재 이 시점이 어떤 타이밍인지 감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단기적 성과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그 행위에서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다는 확신만 있다면 남들이 하나 둘 깨작깨작 하다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때 웃으면서 그 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현인들의 이야기를 굳이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저같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같은 선상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공감하시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기 투자자라고 확신하신다면, 장기 투자 마인드가 세팅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자산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을 갖고 꾸준히 실행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2030년까지 장기 투자를 다짐한 그 타임라인 안에 장기적 우상향 행위까지 함께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2030년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 거라는 점을 오늘도 목에 힘주고 말하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사회로 나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회사 생활 빡시게 하고 재테크 하겠다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아껴가면서 매달 몇십, 몇백만 원 모으면서 투자하면서 제가 말하는 영상들 보면 뭔가 부자로 가는 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웅장해졌다가도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돼도 지지부진한 수익률과 계좌잔고 보니까 갑자기 한숨이 나오시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간 돈이 안 모일 것 같죠?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 평균 가격이 10억인데 난 언제 그 돈을 모아서 안정된 삶을 살고 언제 자산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시잖아요. 제가 이 마음 잘 압니다. 솔직히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잘 알죠. 결혼하자마자 부모님이 집 마련해주고 맞벌이하면서 적당히 쓰고 남는 거 모으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여유가 없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집은 어차피 못 살 것 같으니까 일단 좋은 차라도 한번 사보자, 리스로 땡겨서 타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여행이 남는 거다, 추억이라도 많이 만들게 못 가본 해외로 가자, 너도 나도 골프하는데 골프 안 하면 사람들이랑 대화해도 못 낀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골프부터 배우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땅바닥만 보면서 걷지 마세요. 멀리 보면서 걸으면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땅바닥의 보도블록 모양만 보면서 걷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처음엔 제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의 힘이 필요하죠? 정지해 있던 물체의 힘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밀어주면 어느 순간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정지해 있던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짐이 가득 실려있는 수레를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움직이고 나면 쉽게 끌 수 있다는 게 이 원리잖아요. 제가 더 쉽게 설명드려볼까요? 만약 누군가 호기롭게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0명에서부터 수익화가 가능한 1000명이 되는 과정까진 1000배가 상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1000배 상승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장시켜본 경험이 많으세요? 그것도 처음 시작한 걸 짧은 시간 만에 하는 게 쉬울까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단계 전에 유튜브를 그만둡니다. 어찌 보면 유튜브 세계에서 구독자 1000명이 최대 정지 마찰력인 거죠. 근데 만약 이 1000명을 넘어섰다면 1000명이 10,000명 되는 것은 10배, 10,000명이 20,000명 되는 것은 2배인 거죠. 배수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물론 배수가 작아진다고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2단계는 이미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만든 이후의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돌파된 거라 얼마나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느냐의 영역이지 멈춰있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멈춰있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말도 안 되는 1000배, 2000배의 배수의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 1000배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초반을 조급함에 계속 단단하게 뭉쳐놓지 않으면 절대 높은 산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로 설명했지만 투자든 인생이든 커리어든 전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처음 모아가는 과정? 절대 쉽지 않죠. 그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움직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는 10년, 2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더 빨리 부자 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선물 옵션 고배율로 땡겨야 할 것 같고 신용융자로 주식 레버리지 써야 할 것 같죠? 적립식 매수로 비트코인,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아무리 사봤자 절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드시는 시기가 진짜 여러분이 사는 지금뿐이었을까요? 과거엔 산업화로 빨리 발전했으니까 기회가 많았다고요? 기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리스크도 많았겠죠. 어떻게 기회만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앞선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다 나보다 똑똑하고 금수저였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도 그들은 어떻게 불을 일구고 이 답이 안 보이는 터널을 통과했을까요? 다 선물 옵션 했을까요? 다 단기 트레이딩 했을까요? 그게 아닌데 그들은 부자가 됐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0에서 1000명을 만드는 1000배의 상승이 필요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해서 자신의 부의 바퀴를 움직이게 했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행위를 의심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밀어야 움직이는지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위에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계속 움직일 때까지 미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밀고 있는 이 물체가, 이 행위가, 이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인가 아닌가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것도 모르겠다면 일단 공부부터 해야죠. 엉뚱한 짱돌에 붙어서 밀지 말고 정확하게 그 대상과 행위를 파악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의 순간까지 중간에 의심 없이 계속 미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밀립니다. 계속 저축하면서도 막연했는데 어느덧 계좌에 1억 찍혀있고 2억 되고 3억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움직이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하기 위해서 1000배의 에너지를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계속 미는 거예요.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과 신혼 초반에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몇십억대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연봉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할까? 임원이 되면 그때쯤 그렇게 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 1000배의 과정이 지나고 10배, 5배, 2배의 과정이 술술 흘러가다 보면 어느덧 과거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던 숫자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제가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관련해 최근 말씀드렸던 영상에 있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막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드린 그 영상의 내용처럼 투자의 영역은 곱셈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투자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산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순간적으로 쭉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띄어져 있는 카드 한번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조금 지나서 다시 되돌림, 그리고 천천히 횡보,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상승,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타면서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100억대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계속 공부하고 모르는 영역에 도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2030 젊은 구독자님들께 제가 경험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자신의 노력을 의심하지 말고
지겹다고 밀던 손 놓고 들어눕지 말고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말, 늦었다는 말, 이런 식으로는 30년치 월급 모아도 안 된다는 복리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 따위를 들으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져서 땅만 보고 보도블록 색깔만 쳐다보면서 걷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멀리 보세요. 일단 1000배의 기적을 만드세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 미세요. 일단 커리어나 사업이라면 끊임없이 개선점 찾고 퀄리티 올리면서 시간을 갈아 넣으세요. 대충 해서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당히 밀다가 딴 데 가서 밀 생각 말고 옮길 때 옮기더라도 한번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하는 경험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정확히 찾고 계속 보유하려면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훅 하는 순간 겁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고 욕심부리고 레버리지로 땡겼다가 다 털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버는 것만큼 보유하는 것도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하기 전까진 자만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면서 한번 시간을 갈아 넣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쌓인 지식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설령 어쩌다 보니까 자신이 움직인 무언가가 다시 멈췄더라도 다시 1000배의 에너지를 쏟는 과정을 누구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결과를 아니까, 해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그거 다시 하면 된다는 거 아니까, 귀찮지만 다시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몸이 기억하니까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산인 거예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그럴싸한 핑계 대지 말고, 옆에서 포기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오늘도 그냥 또 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회사 마치고 도서관 와서 또 유튜브라는 돌을 움직이려고 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고 싶으면 방법 없습니다.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워라벨? 이딴 거 없습니다. 일단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해서 움직일 때까진 시간 갈아 넣고 에너지 집중해서 돌파하고, 그렇게 돌파한 이후엔 누가 멈추라고 해도 본인이 안 멈추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지겨워서 하기 싫으면 그때 가서 그만하면 되니까 지금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신이 그만해야 되는 이유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들어 누우면 그건 답 없는 거예요. 저처럼 누군가 듣기 싫은 얘기 해줄 때 그때 못 이기는 척 한번 다시 일어나서 놓았던 손 다시 대고 한번 쭉 밀어보세요. 아시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많은 구독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딘가로 걸어가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시선을 땅바닥이 아닌 정면을 보면서 걸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10초 안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아래로 내려가셨을 겁니다. 고개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 현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내 발 바로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 계속 불안하고 혹시라도 위험한 걸 밟을 수도 있으니까 발밑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거나, 아님 자신은 별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딴 데 볼 게 없어서 그냥 땅바닥을 본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봐야 그게 그거인 사람들과 건물과 나무들만 있으니까 변화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발 아래 보도블록은 계속 모양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니까 게임하듯이 이 모양 저 모양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걸어가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 외에도 다양한 자신이 모르는 이유들로 우리는 대부분 걸으면서 10초 이상을 멀리 보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시선을 떨구며 땅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이게 우리의 습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에 접근하는 태도와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된 구독자님들이라면 몇 번씩 영상과 댓글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땅바닥 보도블록만 보면서 걷지 말라는 얘기를 주기적으로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길거리를 걸을 때조차 전방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고 틈만 나면 시선을 발 아래로 떨굽니다. 마치 투자를 시작하면 끊임없이 단기적인 수익에 목을 매며 현란한 차트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짜릿하다, 재미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장기 투자는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게 발 아래 알록달록한 보도블록의 모양과 색깔이 가도 끝없이 계속 반복되는 주위를 둘러보는 것보다는 덜 지루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장 내 발 아래 있을지 모르는 위협은 걱정되면서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큰 위협과 기회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들의 시선을 발 아래 보도블록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멀리 있는 산을, 높은 빌딩을,
저 멀리 지평선과 수평선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놓고 매일 하루하루를 걷고 있는가가 우리의 오늘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만듭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 2030년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7년 후 10년도 남지 않은 그 미래에 엄청난 대격변이 있을 거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그 7년 후를 바라보고 자신의 관심과 시선을 지금 바로 눈앞에 발 아래로 향하게 두고 계속 끊임없이 하루살이 같은 고민만 하지 말고 7년 후의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보내고 그 시점까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그 활동이 계속된다면 7년 후인 2030년에 여러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고개를 들어 그 다음 2040년을 바라보실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습관입니다. 사팔사팔하면 계속 매매하고 싶고 한 번 안 팔고 두 번 안 팔면 계속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미래의 몫으로 넘기고 훨씬 더 커진 미래의 이익을 접하는 순간, 진짜 투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하는 순간 자산의 크기가 급격히 불어나는 단 한 번의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개를 들어 앞을 보고 발 아래 보도블록이 어떻게 변하든 관심 없이 계속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의 시선을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자리를 잡으면 급격히 자신의 시간 선호가 낮아지면서 가격의 요동치는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 극도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수익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자산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와 그에 따른 확신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고, 이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을 찾고 오랫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지속적으로 해당 자산을 공부하고 모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시간 선호가 낮아지는 것, 즉 조급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작은 씨앗조차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땅에 묻고 싹이 트는 미래로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상태, 이 상태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BTS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계속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법정화폐 시스템의 고장난 시계추가 멈추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비트코인만이 자신의 금융주권을 정확히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차분하게 자신의 부의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옮기면서 격변하는 금융 환경의 풍파를 대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차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준비하다 보면 시간 선호가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인류의 모든 발전을 이끌었던 0.01%의 천재와 그가 만드는 이제 막 태동한 새로운 산업과 문명의 발전에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를 함께 보며 주식을 꾸준히 매집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만들 놀라운 미래가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현재의 삶을 누리면서 가족들의 행복과 안락한 삶의 보금자리를 확보한다는 마음으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핵심지의 희소한 땅의 가치는 인플레이션만큼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는 인류 역사의 기록을 믿으며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는다면, 쓸데없이 자산들의 가격을 수시로 확인하고 매매의 혈안이 되어서 직장의 업무나 가족들과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증권 앱, 코인 앱, 부동산 어플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 선호가 급격히 높아져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관련 뉴스들 매일 찾아보고 타이밍 체크하는 이 시간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의미 없게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아실 겁니다. 만약 그 시간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에 투자하고 가격의 흐름에 관심을 끄고 지속적으로 관련 자산들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공부해 가면서 남은 시간들을 가족들과의 대화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다 생산적인 다른 활동에 집중한다면 자산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자는 동안에, 내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내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휴식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몰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자산의 가치에 따라 계속 우상향의 길을 조금씩 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산이 함께 성장하고 멀티로 돌아가는 레버리지의 삶이자 다양한 나와 자산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레이어를 만들고 시간을 멀티로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세팅된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땅바닥 보도블록만 쳐다보면서 걷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개를 들어서 먼 곳을 바라볼 것이며 눈앞에 현란한 네온 사인에 무덤덤하듯이 오르내리는 가격에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보고 가족들과의 대화 중에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더 많은 자산을 모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노력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7년, 2030년까지 이 삶을 유지한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2030년에 우리들의 위대한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현재 무엇에 투자하든 꼭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인지 확인하고 만약 자신의 관점이 맞는다고 확신한다면 그 믿음을 2030년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2030년의 위대한 결과는 우리들의 예상보다 훨씬 창대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